등차 중앙,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3, 5, 7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공차가 얼마씩? 2씩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을, 얘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중에 가운데 있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 중항. 그럼 등차 중항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 결론을 얘기하면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이 등차 중항 5에다가 두 배한 값은 양 옆에 3하고 7을 더한 값이랑 같아. 맞죠? 그럼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등차 중앙 가운데 5를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5가 있는데 공차가 2였으니까 이 전에 있는 3을 5-2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요 7을 5 플러스 2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5가 2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가운데의 2배는 양옆에 더한 거랑 같아야 돼요. 그럼 일반화를 시켜볼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 보통 우리는 A 가운데 두고 공차가 D라고 할 때 뭐 첫째 항, A는 여기서 첫째 항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항 A,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A 플러스 D 더했을 테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A 마이너스 D라고 해봐요. 요거 이렇게 해서 D를 더해서 A가 나왔을 테니까, 그러면 확연히 보인다. 양 옆에 A 마이너스 D와 A 플러스 D를 더했을 때는 무조건 2A가 나온다. 그래서 가운데 두 배는 양옆에 더한 값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른다. 등차 중앙 B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두 배한 값이 A와 C를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거 B는 2분의 A 플러스 C와 같다. 그래서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인데,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식은 이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두는 게 좋다. 가운데 두 배는 양 옆의 수를 더한 값과 같다. 그리고 이거는 A하고 C 양수일 때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도 부르지만 산술 평균이라고도 부르죠.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건 나중에 수열을 등비 수열까지 다 배우고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 이번 시간에는 등차 중앙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가운데 수의 두 배는 양 옆에 더한 거랑 같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차 중앙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세수 x-1, x제곱 플러스 2x, x 플러스 5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x제곱 더하기 2x가 등차 중앙이죠. 등차 중앙.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은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지? 가운데의 두 배는 양옆에 걸 더한 거랑 같다. 자, 식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x제곱 더하기 2x의 가운데 항의 두 배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양 옆에 x-1과 x 더하기 5를 더한 것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4x는 2x 플러스 4, 이항해 주시고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약분되죠. 2로 약분해 주세요.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1이다. 그래서 거의 등차 중앙은 등차 중앙에 대한 고유의 성질을 묻는다기보다 다른 방정식과 뭐 통합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기도 이제 연립 방정식과 이제 통합 유형으로 출제된 건데, x, o, y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여기까지 봤죠. 그러면 하나 정리해 놓고 갈까요?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 등차 중앙인 5, 가운데 두 배는 양옆에 더한 거랑 같다.
10은 5의 2배 x 더하기 y랑 같다. 또 읽어봅시다. 세수 마이너스 2y 5 3x도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기 부분도 등차 중앙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5에 대해서 2배 한 거. 5의 2배는 5의 2배 10은 양 옆에 거 마이너스 2y 3x를 더한 값과 같다. 자, 식을 세워놓고 보면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연립방정식 문제다. 그리고 xy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지.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정리를 하고 위에다가 선생님은 2를 곱할게. 2x 더하기 2y는 20. 그리고 밑에 식을 x부터 y 순서 바꿔서 정리해서 쓸게요. 그리고 둘이 더하고 y를 소거해서 5x는 30, x는 6, x가 6이니까 여기다 x에다 6 대입하면 y는 4겠죠? y는 4 하고 정답. 자, 이번에는 껍데기만 등차 중앙이고 2차 방정식에 관련된 질문 한번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러면 맨날 여기서 준비해 놓는 게 뭐야?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합은 그렇지 3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저 마이너스 6. 그 다음 읽어볼게요. P는 알파 베타의 증차 중앙이고. 자, 그럼 또 읽어가면서 풀기. 두 번째, P가 등차 중앙이라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P하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P가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 등차 중앙의 2배는 양옆에 거랑 더한 거랑 같다 하는 순간 가만 1번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인 걸 알아놨잖아. 그러면 이 P는 알파 플러스 베타 3과 같으니까 P가 2분의 3이구나. 자, 뭐 따라가면서 계속 풀어가고 있어. 일단 P는 구했어요. 그 다음 Q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의 등차 중앙이다. 3번.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뜻? Q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이렇게 셋이서 등차수를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에 있는 수다. 그러면 등차 중앙인 Q의 2배 이 Q는 양옆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과 같다. 그런데 알파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건 너무 많이 해갖고 두근의 곱 아까 챙겨놓은 거 마이너스 6분의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있으니까 Q 마이너스 2분의 1 2Q죠 2Q. 그럼 2Q가 마이너스 2Q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분의 1 곱해주면 Q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다.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왔어요. 이 상수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P 플러스 Q는 P가 2분의 3 Q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면 4분의 6 빼기 1 그치 4분의 5가 정답이 되겠네. 자, 48번은 박스가 보이고 이 그림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가로줄과 세로줄에 가로줄과 세로줄에 가로줄 셋 세로줄 셋 여기에 있는 세수가 모두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각각 이렇게도 등차, 이렇게도 등차, 이렇게도 등차, 이렇게 다 등차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대각선은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 대각선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로줄과 세로줄. 예를 들어 AB-2 이렇게 세 개죠. AB-2, AB-2 그리고 마이너스 2df, 마이너스 2df는 각각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다 등차 중앙이야. 그럼 세수니까 등차 중앙의 성질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식이 문자도 굉장히 많고 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 항상 목적을 질문에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질문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여기 보면 A, B, D, F가 이제 문제에서 주로 묻는 거니까 A, B, D, F가 주로 등장하기 식을 한번 써볼게요. A, B부터. 자, 여기서 A, B, -D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가운데 두 배 A, B는 A-E와 같다. 그래서 A하고 B가 등장하게 식을 하나 써줬고, 그 다음 D하고 F가 등장하게 한번 식을 써볼까요? 여기 문제에도 D하고 F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D하고 F가 있는 라인 가운데 거의 두 배 ED는 양옆에 -E 플러스 F와 같다. 자,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B 빼기 D를 만들어 보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식을 한번 빼봅시다. 빼보면 EB -ED B 빼기 D를 만드는 중이에요. 그러면 -E는 없어지고 A-F랑 같다. 오, 그러면 B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가 2로 묶으면 B 빼기 D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얻었네. 여기도 A 빼기 F가 있는데 여기도 A 빼기 F가 동달아 나왔어. A 빼기 F가 보니까 A 빼기 F가 B 빼기 D, B-D의 두 배랑 같으니 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을 조금 바꿔봅시다. 문제에서 A 더하기 B 빼기 D 빼기 F를 구하라 그랬는데 A-F가 B-D 이렇게 식을 변형을 순서를 바꿔 상관없죠. 그래서 A-F가 두 배 B-D랑 같다는 거 알아냈으니까 A-F 대신에 대입해보고 그러면 그렇지 3B-3D만 알아내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B하고 D의 관계에 이제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하고 이쪽을 한번 눈여겨봐요. 자, 요쪽 등차 중앙, 그리고 요쪽 등차 중앙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보시면 C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거 빨간 줄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BC4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가운데 두 배 C의 두 배는 B 플러스 4와 같다. 한번 써볼게요. EC는 B 플러스 4. 그 다음 O하고 C하고 D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EC 가운데 두 배는 O 플러스 D랑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지 B 플러스 4와 O 플러스 D가 같다. B 플러스 4와 O 플러스 D가 같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 여기서 B-D의 값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D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B-D는 1이라고 얻어준 다음에 얘가 1이니까요. 정답은 3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질문에 가장 빨리 근접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영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좀 답답한 친구들은 배속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넘겨도 되고 자기가 이해가 간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 이루는 세수 2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문제들이랑 뭐가 다르냐면 앞에 문제는 A나 B, X나 Y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들을 보여줘요, 문제에서. 근데 이번에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어딨어? 안 보여줘. 없어. 근데 그냥 그 세 개가 더하면 9이고 그리고 그 세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35이다. 이 세수를 작은 것부터 써봐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나와 있다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미지수로 놓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세수를 어떻게 놓느냐? 세수는 가운데에 등차정을 A라고 두시고 아까도 봤지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A 플러스 D, 왼쪽에 있는 숫자를 A 마이너스 D라고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좌우 대칭이 되게. 그럴 때 식을 세우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계산이. 여기서 A는 첫째 항이라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A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첫째 항으로 주로 쓰고 있지만 이 미지수를 가운데를 A라고 두고 그리고 이 등차수열의 공차를 D라고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표현할 수 있다. 거기 조심하세요. A가 첫째 항이 왜 여기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이제 세수를 이렇게 놓는 것도 배웠으니까 식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느냐? 세수의 합이 9이고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세수 a-d와 a와 a 플러스 d를 더하면 9이고 식을 세우면 그치 좌우 대칭으로 났기 때문에 간편하게 a의 값을 미리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a가 3인 걸 알았으니까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3 빼기 d 3 플러스 d. 자, 그 다음 힌트는 제곱을 해서 더하면 35일 때. 다음 두 번째 그러면 3 빼기 d도 제곱하고 그리고 3도 제곱하고 그리고 3 플러스 d도 제곱하고 더했을 때 35이다. 자, 이걸 전개해주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해주세요. 9, 6d 플러스 d제곱은 35. 그러면 마이너스 6d하고 6d는 그렇지 사라지고 2d제곱 9가 몇 개 있지? 9가 3개 있지? 27 35쪽으로 이항해볼까? 그러면 8 그래서 d제곱은 4. 그리고 선생님이 계산을 좀 약한 건 우리 학생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계산이 좀 실수가 있어도 이해를 해주고 d제곱은 4. 그러면 d가 그렇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d가 2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에 답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요. 봐봐요. d가 2라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걸 이거 잘 보시고 d가 2일 때 세수는 어떻게 되느냐? d가 2라면 3 빼기 2 첫 번째 수 3 빼기 2니까 1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3 등차 정항은 3 세 번째 수는 3 플러스 2니까 5가 되겠죠. 또는 d가 마이너스 2라면 첫 번째 수는 3 빼기 마이너스 2니까 5 두 번째 등차 정항 3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가 3 플러스 d d가 마이너스 2니까 3 플러스 d 하면 1. 그치, 세수에는 영향이 없죠. 순서만 달라졌을 뿐. 그러니까 공차가 d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세수를 문제에서 원한 거는 작은 순서로 나열하여라 했으니까 정답은 1하고 3하고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학년 때 공부했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짝 복습을 하고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은 그렇죠. 보편적으로 최대한의 다른 실근이 존재한다면 허근도 상관없지만 근이 3개가 존재하니까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시간이 우리가 부족하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순서대로 두 근 돌아가면서 곱한 합 두 근 합은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순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합 두 근 합이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 2번에만 플러스고 1번, 3번은 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3차 방정식이 있어. K가 미지수가 있죠. 계수 중에.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이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세 실근 어디 있어? 그렇지. 안 보여줬죠?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근이니까 이 세 실근을 등차 수열에 맞게끔 안 보일 때 가운데를 A, 오른쪽을 A 플러스 D,
왼쪽을 a-t라고 세제곱을 놔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 a-t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d 세근의 합이죠. 이게 세근의 합. 요 내용 세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a는 1이잖아요. 최고차항에서 1분의 b는 플러스 6.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면 역시 d는 또 사라지고 3a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다. 업데이트를 살짝 해볼게요. 알았으니까 너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너는 마이너스 2 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d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식에 있는 거 두근두근 합. 두근두근 합 너네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너네 둘이 곱한 거 더하기 그 다음에 너네 둘이 곱한 거 그러면 또 마이너스 2 요번에 마이너스 2니까 요 플러스를 살짝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d 그 다음에 너네 둘이 곱한 거는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플러스 d 두근두근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 여기는 2번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냥 a분의 c니까 k구나. 그래서 여기서 d를 모르니까 k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식을 정리만 해봅시다. 4 분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2d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2d 그리고 이쪽은 합차 4 마이너스 d제곱은 k 그래서 또 2d 없어지고 4가 3개 있지 12 마이너스 d제곱은 k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근의 곱은 a분의 d 마이너스가 있어요. 3번에는 그래서 세근의 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플러스 d랑 곱하면 그쵸? 이게 세근이니까 우리한테는 이렇게 셋이 곱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1분의 4 식을 정리해 봅시다. 이 부분은 또 역시 합차가 돼요. 그래서 4 마이너스 d제곱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거고 얘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4 마이너스 d제곱은 마이너스 2 이쪽으로 약분하면 2 결국에 d제곱은 2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d를 얼마인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k만 알면 되고 d제곱을 알면 k 값을 구해줄 테니까 d제곱이 2인 것만 여기 딱 집어넣으면 그쵸? d제곱이 2니까 2를 d제곱 자리에 대입을 해서 k는 12-2 그래서 10이 되는구나. 그래서 등차 중앙 뿐이 아니라 우리는 등비 수열에서 또 등비 중앙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출제에 될 수 있는 이런 1학년 때 내용들은 기억을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까먹었어도 다시 기억을 하고 공부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안 보여줬을 때 우리가 a-t, a 플러스 d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 간편하다는 거. 그걸 공부를 했어요. 미지수도 적고 식도 대칭으로 세우면 간편하다는 거. 자, 이번에는 조금 심화 과정인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가 있다면 어떻게 미지수를 놓는 게 좋을까? 자, 보세요. 4개의 안에 있는 각.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사각형에서. 사각형은 각이 4개 있잖아요. 그 4개의 각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럼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도도 이용해야 되겠죠. 가장 작은 각의 크기가 63도일 때 가장 큰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가장 작은 각의 크기가 주어졌다 그래서 안 좋은 경우를 한번 보여줄게요. 미지수를 63 가장 작은 거래요. 그럼 공차를 d라고 할 거예요. 63 플러스 d 63 플러스 2d 63 플러스 3d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식을 세우는데 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각의 크기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를 아무것도 안 줘줬을 때 어떻게 미수를 놓는지도 설명을 해줄게. 이 문제는 이렇게도 잘 풀리니까. 사각형이 있는데 이런 거죠. 사각형이 있는데 각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각이 등차수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각이 63도니까 나머지 각을 차례로 구해봐라. 가장 큰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해봐라. 그럼 이 4개의 각은 다 더했을 때, 그죠? 다 더했을 때 36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D끼리 먼저 더해보면 6D, 그리고 63 4개 있죠. 63 4개, 4, 6에 24, 4, 3, 12, 252는 360. 6D는 252, 360에서 251 빼봐요. 108. 양변을 6으로 나누면 6, 1은 6, 6, 8에 48, D가 18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각의 크기는 63이고 두 번째 작은 각, 두 번째 각의 크기는 63 플러스 18, 세 번째는 63 플러스 2 곱하기 18. 질문은 가장 큰 각의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63 플러스 3D가 가장 큰 각이겠지. 그럼 63 플러스 3 곱하기 18, 54. 그래서 정답은 117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63이 없었다면 또 다른 힌트가 63이 아닌 다른 힌트가 있었다면 좀 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기 힘든 문제이긴 한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를 미지수를 놓는 방법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놔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3d. 단 공차는 d가 아니라 ed라고 생각을 합니다. ed, ed. 이렇게 4개의 수를 놔주면 좌우 대칭으로 생겨서 식을 세울 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 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360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하면 360도가 됩니다. 그럼 좌우 대칭으로 놨기 때문에 D가 다 없어져요. 맞죠? 그래서 A가 4개, 4A가 36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는 9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각 A-3D, A-3D가 60 몇 도라 그랬지? 까먹었다. 63도라 그랬으니까 A-3D가 63도라 그랬으니까 A가 90이고 마이너스 3D는 63. 그래서 D가 90, 63, D가 9다라고 구할 수 있고 D가 9니까 가장 큰 각의 크기 A 플러스 3D는 A가 90, D가 9니까 3, 9, 27. 그래서 117하고 똑같은 정답이 나오죠. 이 문제만큼은 1번이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욕심 있는 친구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 놓는 방법도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놓는구나 하고 기억해주면 좋고, 또 참고로 교과서에는 간혹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의 수. 5개의 수는 가운데를 A라고 두고 똑같이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ED로 5개를 좌우 대칭으로 놔주면 문제를 계산하는데 좀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